지금 미국 국민의 74%가 북한과 전면전을 우려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와 미국 MBC 방송국 공동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4%가 그렇다라고 했고, 이 중에 30%는 매우 그렇다, 35%는 다소 그렇다 그렇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25%, 13%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12%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북한을 미국의 위협으로 보느냐라는 부분에 81%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이 중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6%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북한의 1차 핵실험, 즉 1년 전인 2005년 조사 때에 54%에 비해서 12%나 높아졌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북한을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느끼는 미국인이 많이 늘어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잘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63%가 신뢰하지 않는다. 또 이 중 40%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했고, 민주당 지지자는 87%가 대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했고, 공화당은 1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정당별로 많이 엇갈리고 있지만은 트럼프의 이 북한에 대한 잘못된 어떤 왔다 갔다 하는 말들이 이런 국민들의 불신을 일으킨 원인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을 지정했는데 북한이 이번에 거기 빠져 있는 것 또한 도대체 북한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해 갈 건가 하는 지금 불안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조사는 북한이 ICBM 쏘고 일주일 뒤에 미국 국민 1001명을 상대로 했고, 오차 범위는 3.5%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요. 자, 북한이 앞으로 2주 이내에 다시 ICBM이나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CNN이 미 행정부 관리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 말이겠죠. 이들 관리는 최근 미 위성들이 북한이 추가 ICBM 또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부품과 미사일 통제 시설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새 이미지와 위성 기반 레이더 방출을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 기반 레이더 방출이라는 부분은 북한의 어떤 레이더의 움직임을 보니까, 그러니까 위성이 체크를 한 거죠. 인공위성이요. 그 레이더의 어떤 이 움직이는 방향이 ICBM을 발사했을 때와 유사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이후 아마 시시각각으로 북한의 레이더와 통신시설의 추가 테스트를 감시하고 있는데,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SLBM을 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의 SLBM 프로그램이 여전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정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폴 셀바 합참 차장은요,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은닉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언제 어디서 쏠지 이걸 숨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기관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지만은 미사일 시스템을 언제 어디에 깔아놓고 어디서 발사하는 것은 발사하기 직전에야 알 수 있지, 그걸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북한군이 이런 위장과 속임수에 매우 능수능란하다는 거고요. 그런 ICBM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 도달할 수는 있으나 정확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ICBM에서 거리는 확보했는데 이 마지막으로 ICBM을 통제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떨어뜨리고자 하는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북한이 매우 신속한 속도로 미사일을 ICBM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평가에는 동의를 한다면서 아직 미사일에 대한 유도와 통제 능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 그러기에는 기술이 좀 더 발달돼야 된다고 말했고, 미국이 북한의 이런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에 선제 타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미국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맞서 탄도미사일 요격 방어 시스템을 새로 또 구축 중이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문재인 정부와 미국 간에 티격태격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남북 대화 제안에 대해서 우리 측은 미국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는 거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한국한테 물어보라면서 기분 나쁜 투를 노골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측에 사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미국 측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남북회담에 대해서 사전 통보 논의를 했느냐 하는 문제와 관해 어떠한 외교적 대화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라면서 대답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훌륭한 방문을 받았으며 한국은 미국의 훌륭한 동반자다라고 말한 뒤 남북 대화 제안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백악관 대변인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노골적인 시큰둥한 반응은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시도를 미국이 합의한, 한국과 합의한, 한미일이 합의한 그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한마디로 자구를 가지고 핑계 삼아서 북핵에 대한 공조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국무부에 확인할 수 없다 말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전 협의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거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관료들 정말로 진짜 영혼이 없이 썩어 빠졌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에 또 우리의 싼 입 문정인 특보가 나섰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어제 보도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17일 북한의 군사 적시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미일엔 북한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있고 한국에 대해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내에는 북한과 대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갖는 게 좋다라는 여론의 압력이 있다. 그건 너들끼리 그렇죠. 그 좋아하는 여론조사로 국민들에게 정말 한 10,000명쯤 뽑아서 지금 이 대화할 때인가를 한번 여론조사해 보겠습니까? 문 특보에 따르면 한미일 삼국은 앞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력이라는 틀 안에서 일종의 역할 분담을 했고, 한국은 이번 남북대화 제의 또한 이 삼국 간의 협의에 따른 역할 분담에서 한국 측이 일종의 국합을 맡아서 대화를 제안한 것이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리발 참 잘냄입니다. 미일 당사자들이 불쾌하다. 합의한 조건에서 벗어났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측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 특보는 한미일이 협조하되 대화는 한국이 주도한다. 그게 한국의 역할이다. 그건 네 생각이고, 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돌파구 못 찾으면 대통령 그만두시겠습니까? 특히 이번 남북 군사회담과 적식자 회담 제의는 각각 군사 충돌 방지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사안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대화를 한국이 주도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데, 이 사람 갈수록 뻥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을 씹어리고 있어요. 미국이 언제 이걸 용인했습니까? 미국은 북한이 in right condition,
그야말로 올바른 상황이 되는 조건에서 대화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지지하고 문 대통령의 대화 열망을 지지한다라고 표현했지요. 자,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한국이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해를 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죠. 슬쩍 가서 지나가는 투로 북한하고 대화하고 정상회담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끌어내 보겠다고 해놓고, 그럼 미국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 뭐 슬그머니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해놓고 한국 와서는 다른 소리 할 거라고요. 완전히 제 말한 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 남북 대화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환경 정비 목적이라며 그동안 북한의 핵 문제에서 북미 간 대화가 중심이 돼 한국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때도 대북 제재 일변도로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는 핵 동결, 비핵화라는 2단계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한 빨리 대화를 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드를 환경영향평가 이렇게가 끌어놓고는 미국 측에는 아마 연말까지는 어쨌든 해결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서두른다는 겁니다. 똥줄이 탔지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티스 장관이 말했듯이 파멸적 결과가 올 거라면서 옵션 실행 시 큰 인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을 했고, 이자가 항상 이야기하는 태도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지금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본의 한 극우 인사가 출연한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금 재임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현 정권에 가까운 노컷뉴스가 유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이런 일본의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세운 일본 재단의 돈으로 설립된 아시아 연구기금 지원을 받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유석춘 위원장은 2004년부터 10년 사이에 아시아 연구기금의 사무총장으로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거가 공격하고 싶은 것은 거론하고 감추고 싶은 것은 썩 뺐는데, 이 아시아 연구기금의 현재 이사장이 바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라는 겁니다. 아시아 연구기금에는 문재인 정권이 최근까지 중용하려고 했던, 그 뭡니까? 연대 교수로서 그 안보실 2차장을 하려고 했던, 그래가지고 임명이 됐다가 바로 그만둔 김기정, 이 문정인 특보의 연대 똘마니 교수격인 인물이죠. 이 사람 역시 이사로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학생하고의 문제가 돼가지고 그만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문정인이 아시아 연구기금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한겨레도 2015년에 일본 우익기금으로 연구하는 교수들이라는 제목 하에서 올해 이사장이 된 문정인 교수를 비롯해 한국 이사 6명 중 3명이 연대 교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문 특보는 이전부터 아시아 연구기금의 연구에 깊이 개입을 했다는데요. 일본 재단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연구 책임자와 연구 고문이 김기정과 문정인 특보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진행한 2014년 연구사업인 한일관계 50년 연구사업, 그 내용에 보면 이 아시아 연구기금이 이 사업에 지원한 예산만도 총액 1억 3천만 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자, 유석춘 혁신위원장도 문제지만은 문정인 특보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아시아 연구기금 이사장으로 재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외교 문제에서 문재인의 대통령의 멘토로 현 정권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문정인이 친일 극우 단체가 만든 재단의 기금 이사장으로 있다는 것은 그건 용납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마이네이치 신문하고의 인터뷰에서 보면 일본 부분에서는 조금은 유들유들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 이 사람 최근에도 시진핑의 사드 철수 요구에 대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허락이 불필요하다고 신동아 최근호와 인터뷰를 한 게 확인이 됐는데요. 자, 두 얼굴 세 얼굴을 가진 사나이 문정인, 그리고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ICBM 위기,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이후 아마 시시각각으로 북한의 레이더와 통신시설의 추가 테스트를 감시하고 있는데,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SLBM을 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의 SLBM 프로그램이 여전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정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폴 셀바 합참 차장은요, 상원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은닉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언제 어디서 쏠지 이걸 숨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지만은 미사일 시스템을 언제 어디에 깔아놓고 어디서 발사하는 거는 발사하기 직전에야 알 수 있지, 그걸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북한군이 이런 위장과 속임수에 매우 능수능란하다는 거고요. 그런 ICBM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 도달할 수는 있으나 정확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ICBM에서 거리는 확보했는데 이 마지막으로 ICBM을 통제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떨어뜨리고자 하는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북한이 매우 신속한 속도로 미사일을 ICBM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평가에는 동의를 한다면서 아직 미사일에 대한 유도와 통제 능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 그러기에는 기술이 좀 더 발달돼야 된다고 말했고, 미국이 북한의 이런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에 선제 타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미국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맞서 탄도미사일 요격 방어 시스템을 새로 또 구축 중이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문재인 정부와 미국 간의 티격태격, 워싱턴 포스트는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북한의 1차 핵실험, 즉 1년 전인 2005년 조사 때에 54%에 비해서 12%나 높아졌다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북한을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느끼는 미국인이 많이 늘어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잘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63%가 신뢰하지 않는다, 또 이 중 40%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했고, 민주당 지지자는 87%가 대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했고, 공화당은 1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정당별로 많이 엇갈리고 있지만은 트럼프의 이 북한에 대한 잘못된 어떤 왔다 갔다 하는 말들이 이런 국민들의 불신을 일으킨 원인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을 지정했는데 북한이 이번에 거기 빠져 있는 것 또한 도대체 북한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해 갈 건가 하는 지금 불안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조사는 북한이 ICBM 쏘고 일주일 뒤에 미국 국민 1001명을 상대로 했고 오차 범위는 3.5%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요. 자, 북한이 앞으로 2주 이내에 다시 ICBM이나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CNN이 미 행정부 관리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 말이겠죠. 이들 관리는 최근 미 위성들이 북한이 추가 ICBM 또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부품과 미사일 통제 시설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새 이미지와 위성 기반 레이더 방출을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 기반 레이더 방출이라는 부분은 북한의 어떤 레이더의 움직임을 보니까, 그러니까 위성이 체크를 한 거죠. 인공위성이요. 그 레이더의 어떤 이 움직이는 방향이 ICBM을 발사했을 때와 유사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민의 74%가 북한과 전면전을 우려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와 미국 MBC 방송국 공동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4%가 그렇다라고 했고, 이 중에 30%는 매우 그렇다, 35%는 다소 그렇다 그렇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25%, 13%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12%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북한을 미국의 위협으로 보느냐라는 부분에 81%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이 중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6%라고 대답을 했습니다.